안녕하세요. 엔잡러로 살아가기 이창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식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충실이냐 아니면 미래 도전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미래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뭔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시대 변화라고 하는 큰 변화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 변화의 파고를 타고 더 성장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자아실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현실에 묶여 있게 되면 그 미래 변화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엔전으로 살아가기 경제편에서는 이런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엔잡러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도구로서 시스템 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먼저 거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거 한번 보시고 이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유엔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견, 미래 상황에 대한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이 예견되는 부분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예측 가능성의 범위가 이제 시대 변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속도의 발전이 우리가 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이 됐고 우리의 삶에 근본 토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몇 가지 현상 중에 직업과 관련된 상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언급이 되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바로 저와 같은 대리운전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기존에 로지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 대리운전 기사 시장에 진입을 해서 대기업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 참가자들의 경쟁자로서 등장해 있습니다. 즉 새로운 플랫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 시장이 교란이 되는 거죠. 시장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왜 그렇죠?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좋아지는 건 맞지 않나요? 예, 여러 가지 편리해졌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진입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가자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소득 구조의 불안정성, 저하가 생기고 있는 거죠. 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시대 변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 변화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폼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실물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게 디지털화가 되는 겁니다. 전부 정보화가 되는 거죠. 이 실물 부분이 전부 정보화가 돼가지고 정보 처리 장치 속에서 이제 그 가동되는 데이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디지털 내용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실물 경제로 프로그램화돼서 들어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가장 그 단초적인 부분들이 바로 플랫폼화입니다. 그 플랫폼화의 아주 선두주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기존의 오프라인 실물 부분의 업체들을 급속히 능가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임시직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졌던 노동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가 임시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노와 사가 부딪히는 구조들이 고정화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회피수단으로 임시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하는 자영업입니다. 기존에 자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다면 이제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화두는 좀 개념을 조금 달리 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게 이제 셀프 임플로이먼트를 그러니까 자영업을 영어로 하면 셀프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그 자영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 삶 전반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고용이 되면서 살아가는 형태와 그 다음에 자영업의 형태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자영업의 형태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요한 변수였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업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형태가 되는 자영업, 셀프 임플로이먼트 또는 셀프 임플로이어빌리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영업을 만들어서 나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기존의 산업사회가 무너지고 많은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변화라든가 디지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업계가 기존의 고정된 부분에서 상당히 가변적인 형태로 다 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된 조건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산업 형태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정말 창의적인 자기주도적인 어떤 자영업의 형태, 어떤 작은 어떤 프리랜서서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발상과 접목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영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얘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시대 변화, 불확정성의 급격한 증대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저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엔잡러들에게는 말이죠. 제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교육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제 인생 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좌절과 여러 가지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게 된 일은 학습 코치로서의 일이었습니다. 또 학원에서 이제 그 학습 코칭을 하다 보니까 학원이 이제 대형 학원들에 밀려서 문을 닫게 됐을 때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끝났죠.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심리 대학원도 가고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실에서의 나의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해나갈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을 다니거나 좋은 직장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사업을 하시고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의 겪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저도 같이 밟았던 것이죠. 그 밟은 결과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택했던 부분은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좀 어려운 직업이라고 보고 있겠지만 막상 그 일을 해보니 굉장히 이렇게 활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들어오는 소득들이 굉장히 그 침체됐던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죠. 예. 많이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헐헐 날아다녔습니다. 한밤중에도. 근데 같이 하시던 오래 하시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예. 몸 상한다고 이렇게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니 한밤중에 그렇게 다니는 일들이 제 몸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끝나고 돌아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오전 내내 어떨 때는 오후까지 자고 일어나서 겨우 이제 그 피로를 회복하고 또 밤에 또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일의 형태는 저로 하여금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그 버거움이 제 건강과 제 시간, 제 모든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노력을 전부 차단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저의 케이스는 그랬는데요. 뭐 다른 분의 예를 들어보죠. 같은 대리기사지만 식당을 하다가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일정 일식 문수를 닫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러 나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식당은 이제 아주머니가 하시고 아저씨는 밤에 대리운전으로 소득을 보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이게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의 소득으로서는 애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가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녁 때 그 아빠는 대리운전을 추가해서 한 3년 정도를 해보겠다고 진행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경제를 위한 경제적 뒷받침을 위한 도구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예, 그게 어렵습니다. 예, 뭔가 아이디어는 생겼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건 생겼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건이 안 돼요.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고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것인가, 미래에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선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 저녁 때 나가서 보통 이렇게 풀로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을 하룻밤에 올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초보거나 아니면 그만한 저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10만 원, 실수입 10만 원 선에서의 위아래 정도의 를 또 버거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반적인 분들은 한 15만 원 전후로 예세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루 20만 원의 대리기사 순수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밤새 뛰어다니는 걸 포기하고 일찍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실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이 일은 노동을 해야만 바로 거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수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동에 대한 어떤 소득 창출에 어떤 생산성이라고 하는 점은 고려를 뺀다 하더라도 시간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
충실하고 있던 20만 원의 일일 수입에서 10만 원의 수입으로 변경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정말 대리운전 기사 시장은 진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르고요. 어떤 분은 원거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짧은 거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탁송이라고 해서 빈 차를 옮겨주는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이 법인콜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플랫폼을 카카오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로직까지 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형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속에서 어떤 형태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형태에서 뭔가 내가 변화를 위해서 실수입이 10만 원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해결점이 없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려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결심을 먼저 하고, 일단 그게 중요하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대리운전 기사 시장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참여자도 많아지고 수입도 적어지고 이제 단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들어올 거고, 일반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는데 소득은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는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면 그러면 길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작년 만나 뵀던 분으로부터 이렇게 우연하게 뵀는데, 정말 그 대리운전을 성과를 잘 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아주 열정적이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물론 그게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노하우, 원리, 원칙, 그런 어떤 방법론들을 이제 고려해 가면서 일하는 형태들을 변화시켜 가보니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안정적인 수입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하는 시간대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대가 12시에서 1시 전후로 끝낸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든 한 푼이나 더 벌려보려고 새벽까지도 버티고 있어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중지하고 한두 시에 집에 귀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칙을 세우니,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고 나니 접목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니 저에게도 스킬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방법론이 이제 결심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먼저 미래를 도전하겠다는 결단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그것들을 보완해 줄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로 끝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미래 사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나 자신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그런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음에 따로 한 코너를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존의 삶의 형태에서 정말 어렵사리 멀티잡을, 그러니까 N잡을 하고 계시는데,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결심을 하고 나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기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점을 결심을 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수가 있다.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남는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바로 나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법론으로 내가 어떤 삶의 형태로 나갈 것인지를 내가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죠. 라이프에 대한 리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고,
직장과 사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코칭, 심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심리학을 석사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직업상담사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 사회가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다가오는 변화에 무대책으로 그걸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지금 깨닫고 결심을 하고 변화를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엔잡러로 살아가기 이창구 소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몸으로 뛰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1대1로 만나 뵙고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과정도 알선을 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뭔가 결단을 하신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엔잡러로 살아가기 인식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